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라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빠르게 반응하는 웹 화면을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처럼 화면이 빠르게 반응하고 부드럽게 바뀌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복잡한 화면도 쉽게 나눠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조립 키트 같은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액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리액트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리액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이 기술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액트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리액트란 웹사이트 화면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 도구입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도구라고 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의 움직임과 반응을 더해주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더 편리하게, 더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아직은 리액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화면에 나온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리액트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리액트는 복잡해진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jQuery와 앵귤러라는 기술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전 웹사이트는 지금처럼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 위주였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새로 고침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웹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 고침 없이 바로 화면이 바뀌거나 알림이 자동으로 뜨는 등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개발자들이 jQuery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jQuery는 화면을 쉽게 바꾸고 버튼 클릭 같은 이벤트를 처리하기 아주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글자가 바뀌거나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었죠. 개발자들은 jQuery를 이용해 이런 기능들을 직접 짜 넣었고 당시에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 코드가 복잡하게 얽히고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하면 다른 곳이 망가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마치 여기저기 임시 방편으로 덧댄 듯한 코드들이 점점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앵귤러인데요. 앵귤러는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로 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화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갖춘 도구였습니다. 덕분에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좀 더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앵귤러는 배우기가 어렵고 복잡한 규칙이 많아서 작은 프로젝트나 빠른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히 뉴스피드처럼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는 복잡한 U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는 화면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컴포넌트라는 형태로 만들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스스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지금은 컴포넌트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는 댓글 하나, 버튼 하나, 사용자 프로필 하나도 각각 컴포넌트로 나누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안에 모양과 동작을 함께 담을 수 있어서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HTML 파일 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따로, CSS 파일 따로 작성하던 것을 리액트에서는 한 곳에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요리 재료와 조리법, 그릇을 하나의 도시락통에 같이 담아 정리한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 jQuery는 간단한 UI를 빠르게 만들 때 유용했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유지보수가 힘들어졌고 앵귤러는 체계적이지만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복잡한 화면을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리액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리액트의 핵심 개념 중 컴포넌트란 무엇인지,
컴포넌트 간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기반 구조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작고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버튼 하나, 검색창 하나, 게시글 하나도 각각 하나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 속 예시로 컴포넌트를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체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웹사이트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바퀴, 엔진, 핸들 같은 부품들은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하죠. 바퀴는 혼자서도 기능을 하지만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웹사이트로 비유하자면 자주 사용하는 버튼 컴포넌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니까 웹사이트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중요한 로직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핸들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부분이니까 웹사이트에서는 검색창이나 로그인 시 입력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입력 폼이 컴포넌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각각의 부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전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동작하는 것이 바로 리액트의 컴포넌트 기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포넌트 기반 구조는 왜 사용할까요? 첫째, 화면을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어 복잡한 웹사이트도 흐름이 잘 보이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둘째, 같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 개발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는 상품 정보를 상품 목록, 추천 상품, 장바구니 등 여러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하죠. 이럴 때 하나의 컴포넌트만 만들어두면 다양한 곳에서 불러와 쓸 수 있어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 보수가 쉽고 각 컴포넌트를 따로 테스트할 수 있어 오류를 찾기 좋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 협업에 적합하고 불필요한 화면 갱신을 줄여 성능도 좋아집니다. 자, 조각조각 나눠진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각각 어떻게 전달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지 예시를 다시 보면 화면이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죠.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정보 전달이 될까요? 여기 온라인 쇼핑몰 화면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화면을 여러 조각, 즉 컴포넌트로 나누어 만든다고 했죠. 만약 상품 목록 화면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 화면은 여러 개의 상품을 담고 있는 큰 박스, 각 상품은 개별로 나뉜 작은 상품 카드 박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큰 박스는 각 상품 카드에게 상품 이름, 이미지, 가격 같은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를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정보를 넘겨준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프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프롭스를 통해 정보는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 즉 부모에서 자식 컴포넌트로만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정보를 넘기는 방식은 프롭스가 아닙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리액트가 사용되는 실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리액트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이런 웹사이트들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들 대부분이 리액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는 기능에 리액트가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리액트가 사용자의 행동에 빠르게 반응하고 필요한 부분만 화면에서 바꿔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리액트는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화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반영되어 화면에 표시된다거나 댓글을 달면 새로 고침 없이 곧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기능이 있죠. 또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처럼 스크롤을 내릴수록 콘텐츠가 계속 로딩되는 무한 스크롤 기능도 리액트를 활용해 구현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빠르고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일수록 리액트는 강력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리액트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리액트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복잡한 화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 서비스는 화면 구성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 관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분석 대시보드처럼 한 화면에 많은 정보가 담겨야 하고 필터, 정렬, 그래프, 테이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동해야 하죠. 리액트는 이런 복잡한 UI를 컴포넌트 단위로 잘게 나누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는 줄어들며 유지 보수도 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달의민족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런 복잡한 UI를 컴포넌트 단위로 잘게 나누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문 현황, 배달 상태, 매출 통계 등 수많은 정보가 한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기업에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복잡한 화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빠르고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개발팀 간 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액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액트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리액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